원장님, 고기 좀 먹자고요. 고기라도 먹어야 기운이 나지. 그거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어르신들,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심장과 혈관을 진료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김유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병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도 가끔 냉장고 문 열어보면서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또 냉동실 열어보면 마음만 허전해질 때도 많아요. 해동도 귀찮고 구우면 또 연기 난다고 집사람 눈치도 보이고 말이죠. 아마 어르신들도 그러실 겁니다. 고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힘도 나는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유, 원장님 또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 하시겠구만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기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그 고기가 심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듣고 아유, 원장님 또 무서운 말씀 하시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절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어르신들 마음도 너무나 잘 아니까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본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땐 멀쩡하던 분들이 한순간에 심장병이나 중풍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어르신들,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새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젊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문제 있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장병은 평생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고기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무섭게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지금도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산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갈까요? 제가 또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아유, 또 못 먹게 하려나 보다 하시면서 채널 돌리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절대 못 먹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고기도 드시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고기.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삼겹살입니다. 어르신들,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소리만 들어도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금 살짝 찍어서 한 점 입에 넣으면 그 고소함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고 순간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지요. 저도 솔직히요, 스트레스 받으면 삼겹살 생각부터 납니다. 오늘은 삼겹살로 풀자 이러면서요. 아마 어르신들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래도 삼겹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삼겹살이 우리 심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난 괜찮아. 아직 건강하니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기 한두 번 드신다고 바로 병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습관입니다. 꾸준히 자주 드시다 보면 그게 쌓여서 심장을 위협합니다.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겉으로는 고소하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우리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여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결국 심장으로 가는 피기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평생 고기 먹고도 멀쩡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병원에서 참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장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생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심장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 어르신 평생 고기 없이 못 사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 하시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삼겹살 구워 드셨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늘 삼겹살을 고집하셨고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 드시고 집에 가던 길에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셨대요. 식은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답니다. 주변에서 급히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심장혈관이 90%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실에서 이정자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원장님, 고기 좀 먹자고 한 건데 이렇게 죽을 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들이랑도 아직 더 놀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삼겹살만큼 맛있는 게 있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볼까요? 65세 김춘자 어머님은요, 평생 고기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기름기 있어야 밥이 넘어간다 하시면서 매번 삼겹살 드셨는데요. 작년 겨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혈관이 이미 85%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기 좀 먹었다고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 이분들도 평소에 멀쩡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고기 먹고도 아무 탈 없었는데, 제가 무섭게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만 줄이십시오. 기름을 잘라내고 양을 줄이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삼겹살 먹을 때 술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꿔도 심장은 훨씬 덜 힘듭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멀쩡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삼겹살 조금만 줄이셔도 심장은 훨씬 더 오래 버텨줍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손주들이랑 더 오래 웃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이 참 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삼겹살 대신 뭘 드셔야 할까요? 어르신들, 고기 못 드시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기 드셔야 합니다. 힘도 나고 근육도 지켜야 하니까요. 다만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대안고기는 닭 가슴살과 소고기 안심입니다. 닭 가슴살은 기름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면서도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중에서도 안심 부위는 지방 함량이 낮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등심이나 안심 부위를 선택하시고 기름은 최대한 잘라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고기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기름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삼겹살 없이 뭘 먹나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삼겹살을 줄이고 대신 닭 가슴살이나 안심 부위를 드신다면 심장은 훨씬 더 오래 버텨주고 건강하게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즐겁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알겠는데 맛이 안 나잖아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말 너무 공감합니다. 닭 가슴살만 먹으면 좀 퍽퍽하지요. 그럴 땐 올리브유 살짝 뿌려서 구워보시면 어떨까요? 혹은 마늘이나 허브로 향을 입히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허브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고 마늘은 구웠을 때 단맛이 나서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자꾸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고기입니다. 삼겹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삼겹살은 기름져서 나도 안 먹어. 그래서 나는 목살만 먹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삼겹살은 너무 기름져서 이제 못 먹겠어요. 대신 목살은 살코기라서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살은 살코기가 많아 보여서 괜찮을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기름기도 별로 없어 보이고 딱 봐도 건강식 같아 보이고요. 그래, 난 목살 먹으니까 괜찮겠네. 하고 안도하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목살도 방심하시면 심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목살은 살코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얀 지방이 별로 안 보여서 아, 이건 건강식이구나 싶으실 텐데 막상 구워보면 기름이 쭉쭉 흘러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다 숨어 있던 지방입니다. 이 지방도 결국 포화지방이고 콜레스테롤도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목살 속 지방도 몸 안에 그대로 남아서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여버립니다. 에이, 난 아직 괜찮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장병은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 더 조용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오상근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어르신 삼겹살은 기름져서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목살만 드셨대요. 나는 삼겹살은 이제 부담돼. 목살은 살코기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매주 목살을 구워 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삼겹살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었는데 목살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 듣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목살도 안 된다니 이젠 뭘 먹으라는 건가? 하고 답답하신 분들 계시죠?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볼까요? 그분은 67세 이숙자 어머님이셨는데요. 이 어머님도 목살은 살코기니까 괜찮잖아 하시면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목살 파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2배로 뛰어 있었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이미 벽이 두꺼워진 소견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살도 이렇게 기름진 건 줄 몰랐어요.
괜히 몸에 좋을 줄 알았네요. 어르신들, 제가 무섭게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드신다면 지방을 최대한 잘라내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울 때는 기름을 충분히 빼고 가능한 한 채소랑 같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나는 삼겹살은 안 먹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목살도 조금만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목살도 결국 심장에게는 기름진 고기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심장은 훨씬 오래 버텨줍니다. 제가 또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잠깐 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원장님, 고기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바꿔보시자는 겁니다. 어르신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강은 미리 지키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그럼 목살 대신 뭘 드셔야 할까요? 목살을 줄이시려면 닭 다리살처럼 지방이 적당히 있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를 추천드립니다. 닭 다리살은 살짝 기름기가 있지만 삼겹살이나 목살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 돼지고기를 드신다면 안심이나 등심 부위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셔도 심장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목살은 건강식이다 하고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살을 줄이시면 심장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그럼 목살 말고는 맛이 안 나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그럴 땐 잘게 썬 파프리카, 양파, 당근을 살짝 볶아 소스로 곁들여 보시거나 신선한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살짝 뿌려 산뜻하게 맛을 살려보시면 어떠실까요? 맛도 좋고 심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고기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는 몸에 좋다 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청소해 준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삼겹살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 나는 오리고기만 먹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리고기도 과하게 드시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리고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지방질의 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 함량 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오리고기는 기름기가 많고 칼로리도 꽤 높습니다. 많이 드시다 보면 결국 혈관 안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오리고기 지방도 완전히 해롭지 않게 처리하지 못하고 혈관에 남게 됩니다.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 역시 오리고기는 몸에 좋은 고기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김명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머님은 오리고기는 몸에 좋은 고기라니까 괜찮겠지 하시며 한 번 드실 때마다 2인분, 3인분씩 드셨답니다. 기름진 오리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 속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게 나왔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소견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병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믿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까? 70세 한상철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 어르신도 오리고기는 혈관 청소해 준다니까 괜찮겠지 하시며 자주 드셨는데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2배로 올라가 약을 드시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오리고기가 이렇게 기름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어르신들, 오리고기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 해도 많이 드시면 결국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원장님, 이젠 오리고기도 못 먹게 하시겠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줄여보시자는 겁니다. 그럼 오리고기 대신 뭘 드셔야 할까요? 오리고기가 당길 때는 기름 부위를 최대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오리고기보다는 닭고기나 흰살 생선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은 풍부해서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오리고기보다 낮아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오리고기는 무조건 몸에 좋다 하고 생각하시며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을 조금만 줄여도 심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럼 맛이 안 나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 말 너무 공감합니다. 그럴 땐 무순이나 깻잎을 잘게 썰어 올려 향긋함을 살리시거나 다진 양배추나 청경채를 살짝 볶아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 심장에도 훨씬 부담이 덜 갑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기는 어르신들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양념 고기입니다. 원장님, 나는 고기 자체는 별로 안 먹는데 양념해서 구우면 밥맛도 좋고 부드러워서 먹기 좋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매번 듣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양념 고기 좋아합니다. 특히 달짝지근한 불고기 냄새만 맡아도 입안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래도 양념 없으면 고기가 안 넘어가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념 고기는 고기 자체보다도 양념 속 설탕과 소금이 심장을 공격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양념 고기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맛을 더 강하게 하려고 소금, 간장, 각종 조미료도 듬뿍 들어갑니다. 이렇게 달고 짠 양념은 단순히 칼로리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과 물엿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복부 비만과 지방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양념 조금만 하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본 환자분들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요? 71세 정경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기 많이 안 먹어. 그런데 양념 불고기만큼은 못 끊겠어. 고기보단 양념이 맛있잖아. 그러면서 매주 두세 번은 꼭 양념 불고기를 드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이 차고 발목이 퉁퉁 부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장이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심부전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혈당도 무척 높았고 간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병실에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양념 좀 먹었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먹던 건데. 그 말씀 듣는데 제 마음도 무겁고 아팠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분은 66세 하인숙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나는 고기 별로 안 먹는데 양념 불고기만은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2배로 나오고 혈압도 높아져 약을 드시게 됐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그러셨어요. 양념 고기가 이렇게 해로울 줄 몰랐어요. 그냥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고기는 양념 맛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 말씀 100번 공감합니다. 저 역시 달달하고 짭짤한 양념 냄새만 맡으면 마음이 싹 풀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념 속 설탕과 소금이 우리 혈관과 심장을 서서히 공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잠깐 숨 좀 돌리고 가겠습니다. 어르신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휴, 이젠 뭐든 먹지 말라는 얘기 같네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고기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심장은 훨씬 덜 힘듭니다. 그럼 양념 고기 대신 뭘 드셔야 할까요? 양념 고기를 줄이시려면 먼저 고기는 소금이나 설탕을 최대한 빼고 구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허브나 후추, 마늘가루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시면 심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또 고기를 굽기 전에는 핏물을 잘 빼면 짠맛도 덜합니다. 꼭 양념을 하셔야겠다면 간장이나 고추장보다는 레몬즙이나 발사믹 식초 같은 산미로 맛을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 드실 때 채소를 듬뿍 곁들이시면 몸에도 훨씬 좋습니다. 양념 없으면 고기를 못 먹겠어 하고 계신 어르신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조금만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념만 줄여도 심장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양념 맛을 못 잊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럴 땐 구운 가지나 표고버섯을 다져서 소스로 활용해 보시거나 잘게 썬 배나 양파를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고기 4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자주 드시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아유, 결국 다 먹지 말라는 소리 아냐?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어르신들 마음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본 건 젊었을 때 멀쩡하던 분들이 한순간에 심장병으로 쓰러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환자분들이 늘 말씀하십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기는 드셔야 합니다. 힘도 나고 근육도 지켜야 하니까요. 다만 내 몸 상태에 맞춰 조금만 바꾸시면 심장은 훨씬 오래오래 버텨줍니다. 원장님, 그래도 먹고 싶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양을 조금만 줄이시고 기름 잘라내시고 채소랑 같이 드시고 양념은 조금만 줄이시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심장을 살립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셔야 손주분들과도 오래오래 함께 지내실 수 있고 좋아하시는 일도 더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미리 지키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 무거우셨다면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꾸시면 분명히 심장은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 지킬 수 있는 길, 제가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평소 식습관이나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시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말이죠. 어르신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심장 건강 지키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